안녕하세요. 새싹소아과 원장 강수민입니다. 혀 아래에는 구강 바닥과 혀를 연결하는 얇은 막인 설소대가 있습니다. 이 설소대가 너무 짧거나 또는 두꺼워져 있는 경우를 혀유착증 또는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은 이 설소대 단축증이 어떤 질환이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혀유착증은 혀 아래에 있는 가느다란 끈을 말하고요. 그것이 두꺼워져서 혀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어머님들이 이제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아기가 울게 되면 입을 벌리고 혀를 막 움직이면서 우는 애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서는 아래에서 봤을 때 혀가 약간 하트 모양, 하트혀로 보이면은 그 아래에 끈이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보시고 오는 경우들도 있고, 또는 신생아 검진을 저희가 출생 후 35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때 저희 쪽에서는 아이의 진찰을 다 하면서 동시에 혀 아래를 확인해서 설소대 단축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이고요. 손가락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하나의 뭉텅이로 태어나지만 이렇게 갈리면서 손가락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덜 떨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사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죠. 하지만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설소대 수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능적으로 문제라고 하는 것은 수유가 곤란할 때이고요. 다른 문제는 사실 나중에 컸을 때 혀가 좀 짧아서 발음하는데 문제가 있었다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네, 너무 맞습니다. 수유가 곤란하다는 의미가 아이가 혀와 젖병과 흡착이 탁 떨어지는 경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혀를 차는 소리를 내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고 오시는데, 그러고 나서 아이를 진찰해 보면 설소대 유착증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수유가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하니까 말씀해주신 증상이 설소대 유착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강 발달의 문제와 또는 치아의 문제와는 사실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컸을 때 발음의 문제와는 좀 연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저희가 단축증이라고 얘기를 하면 혀의 2분의 1 이상을 침범했을 때 설소대 단축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끔은 아이가 충분히 보여주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설소대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좀 있습니다. 좀 애매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한 1개월 이후에 다시 한번 보자고 말씀을 드리고요. 3개월 이내에 하는 게 시술자의 측면에서도 좋고 환아의 측면에서도 좀 좋은 장점은 있습니다만, 너무 늦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다만 너무 두꺼워져 있는 경우라면은 자르고 난 이후에 아이의 통증이 조금 더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른 시기에 시술해 주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신생아 시기에 하는 수술은 비교적 간단하죠. 마취가 필요 없고, 그리고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한 1, 2분 정도 지혈한 이후에 저희는 수유를 바로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간단한 시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요. 물론 성인 또는 청소년기에 시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혀의 움직임이 무의식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부분 마취는 아니지만 전신 마취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임에도 준비하는 단계라든지 수술하는 과정이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시술은 아이의 혀를 살짝 끌어올리는 도구를 사용해서 시술하는 공간을 확보를 하고 가볍게 가위로 끝만 살짝 절개를 합니다. 절제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생기는 출혈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소독된 거즈로 가볍게 지혈을 해주고 1분 정도가 지난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원래 먹던 수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혈관 발달이 많이 없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를 이제 이렇게 묶어놓고 또는 저희가 이렇게 잡고서 시술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 단계에서부터 아이는 많이 울고 보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시술한 이후에 그리고 수유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걸 보면 크게 아프지는 않은 게 확실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혀유착증 또는 설소대 단축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기의 수유가 어렵거나 또는 혀의 움직임의 제한 또는 발음의 문제 등이 예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술을 권해드리고 그걸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아이의 건강 정보를 쉽게 알려드리는 새싹 청소년과 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